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그마 300, 600mm f4 DG OS 스포츠 렌즈 리뷰입니다. 이번에도 이 렌즈를 가지고 뭘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망원 렌즈로 스포츠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경기장에 촬영 장비가 금지된 곳도 많고 또 유튜브 리뷰에 사용하기엔 저작권도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동물들을 찍으러 가봤습니다. 제가 이런 망원 렌즈로 동물 촬영을 자주 해보진 않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스포츠는 동선 예측이라도 되지 다람쥐나 새들은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장르를 준비해봤고요. 파나소닉 S1R2와 이 렌즈를 활용한 무보정 로우 원본 사진들을 준비해봤으니 렌즈의 선예도와 배경 흐림 그리고 발색 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렌즈를 사용해본 첫 소감은 엄청 크고 무겁다는 것인데 S1R2에 이 렌즈를 포함하면 5.2kg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대부분의 촬영을 핸드헬드로 했어요. 그렇게 찍고 나니까 다음날에 팔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다만 렌즈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고 렌즈 풋에 쿠션도 푹신하니 좋아가지고 렌즈 풋을 이렇게 손잡이 삼아 들고 이동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 렌즈를 구입하시면 렌즈 가방도 같이 줍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차에 싣거나 할 때도 충분히 렌즈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방 퀄리티도 꽤나 좋아요. 딱 이 렌즈 하나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쿠션이 아주 딱 맞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마운트 된 채로 수납이 가능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가방을 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쏠쏠한 게 카라비나 같은 걸 걸 수 있는 루프도 있고요. 수납을 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주머니도 있고요. 레인 커버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어차피 이런 렌즈 들이시면 장망원용 가방을 구입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렌즈 가방을 기본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센스 있는 부분이죠. 이 렌즈는 f4의 고정 조리개를 가지는 300에서 600mm 줌 렌즈인데요.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피사체들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600mm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300mm로 빠져서 전체 샷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온 피사체를 찍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F4의 조리개는 어두운 숲속이나 흐린 날씨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얕은 심도로 극적인 배경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사체를 엄청나게 돋보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렌즈의 선예도 당연히 좋고요. 거의 대부분의 샷을 최대 개방해서 촬영을 했는데도 이제 터럭 한 올 한 올의 디테일까지 모두 정말 쨍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렌즈의 색감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 게 약간 붉은 톤의 발색을 보여주는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는 스킨이 살짝 붉게 표현이 되고요. 반면 이제 다람쥐나 새 같은 것들 촬영을 했을 때는 털과 나뭇가지의 갈색 같은 것들 좀 더 딥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숲속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컬러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무겁다는 점을 제외하면 렌즈의 조작감도 정말 좋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줌링과 초점을 초기화할 수 있는 펑션링의 위치가 가까워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 펑션링이라는 것이 정말 편한데 이 펑션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렌즈 측면에 펑션링 설정 스위치에서 기능을 할당해야 돼요. 펑션링 설정 스위치를 보면 파워 포커스와 프리셋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파워 포커스는 파워 줌이랑 비슷하게 전동으로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요 앞에 있는 펑션링을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2단계로 느리게 혹은 빠르게 포커스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정말 유용했던 프리셋 기능은 미리 지정된 포커스 거리를 딱 정해 놓고 촬영을 하다가 다시 저장해 놓은 포커스 거리로 돌아오는 기능인데 이게 막상 써보면 정말 편합니다. 대충 가까이서 촬영을 할 때의 거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m 사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포커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시다가 포커스가 피사체를 놓치고 무한대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럼 바로 펑션링을 돌려가지고 저장해둔 포커스 위치를 불러온 다음에 다시 그 위치에서부터 포커스를 재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비프 스위치는 펑션링을 돌릴 때 사운드로 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게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켜놓고 쓰는데 조용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끄고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렌즈의 경우 영상을 찍을 때는 ND 필터를 쓰기가 참 난감하잖아요. 이 렌즈의 경우에는 후면에 40.5mm짜리 필터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게 영상 촬영을 하려고 여기다가 3스톱짜리 ND 필터를 구입해서 껴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그마에서 가변 ND 혹은 CPL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 드롭인 필터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혹할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 렌즈와 함께한 촬영 경험은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었어요. 이 렌즈로 이곳저곳 촬영을 다니면서 보니까 주변에서 다들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렌즈를 들고 다니니까 제가 무슨 사진 작가인 줄 알고 막 스마트폰 주시면서 사진 찍어달라 이렇게 촬영을 부탁하시기도 하는 등 동네 인기 스타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망원 렌즈로 새나 동물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왜 그런 취미를 가지는지 이번에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외관과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는 제가 빌린 L마운트가 3,985g이나 되고요. 렌즈만의 길이도 대략 47cm 가까이 되는 데다가 후드만 16.5cm 정도 돼요. 그래서 후드를 결합한 렌즈의 총 길이가 59.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4kg 정도, 60cm 정도 되는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도장과 재질감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렌즈 앞부분에 이렇게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후드에도 마감이 고무로 처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할 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후드는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후드를 거꾸로 끼운 다음에 렌즈 캡을 대용하는 커버를 씌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풋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들고 다니기 좋게 손에 잡는 부분, 마감 이런 것도 좋고 무게중심도 좋아서 카메라를 마운트한 채로 딱 놓으면 중심을 잘 잡고 서 있기도 합니다. 들고 다닐 때 편한 것도 당연하고요. 나사선도 4분의 1인치 2개, 8분의 3인치 1개로 긴 플레이트를 활용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렌즈 풋 자체가 알카 스위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삼각대 같은데 바로 마운트를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즈 풋을 돌릴 때 90도마다 클릭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그마 장망원 렌즈들이 자주 넣어주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이 알카 스위스 넣어주는 거랑 이 클릭 90도마다 클릭 소리 나게 해주는 거랑 이 다른 제조사들도 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클릭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이게 클릭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걸 언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생기는 건 언제나 좋은 부분이죠.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한번 보면 필터 홀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호용 필터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포커스 위치 저장을 위한 셋 버튼, 그리고 비프 사운드 온오프 스위치, 펑셔닝 설정 스위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AF, MF 스위치와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초점거리 제한 스위치, 그리고 렌떨방 스위치랑 커스텀 모드 스위치도 있습니다. 렌떨방의 경우 광각에서 6스톱, 망원에서 5.5스톱의 손떨방 효과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파나소닉 S1R2에서는 렌떨방과 바디떨방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지만 렌떨방을 그냥 끄고 바디떨방만 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 바디떨방만 켰을 땐 덜덜거리는 것이 좀 심해서 렌떨방이랑 같이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렌떨방의 경우 2번 모드는 패닝샷을 촬영할 때 활용하는 모드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번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떨방 스위치 밑에 보면 커스텀 모드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라이브 뷰에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손떨방의 강도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번은 픽셀을 좀 더 강하게 잡아주고 2번은 좀 더 덜 잡아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 그냥 사진 찍을 때는 5% 놓고 썼고요. 삼각대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 2번으로 놓고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 앞쪽에는 기본적으로는 AF 락 버튼으로 설정되어 있는 렌즈 펑션 버튼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요긴하게 잘 써먹은 펑션링과 그 다음에 촉감 좋고 두툼하고 돌아가는 각도도 90도가 넘지 않거든요. 여러모로 만족스러웠던 줌링이 있습니다. 그 아래 포커스링은 실전에서는 정말 쓸 일이 없긴 하던데 그래도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포커싱이 가능하도록 잘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L마운트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텔레컨버터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4짜리 렌즈니까 2배 텔레컨버터를 달면 1200mm의 F8
엄청난 망원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렌즈의 방진 방적은 잘 지원하고요. 외부도 단열 페인트로 처리돼서 열 팽창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땡볕에서 촬영을 할 때 광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능과 외관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디테일한 부분의 만듦새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정말 최고급 렌즈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300mm 최대 개방부터 보면 훌륭한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f5.6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f8이 되면 선예도와 컨트라스트가 더 좋아집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회절로 선예도가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는 중앙부보다는 선예도와 컨트라스트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역시 f8 정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450mm의 중앙부는 300mm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대 개방에서도 좋지만 f5.6에서는 더 좋아지고요. f8까지도 좋은 선예도를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극 주변부 역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f5.6과 f8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대 망원인 600mm에서는 450mm 구간보다 약간이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고 f5.6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f8부터 선예도가 살짝씩 떨어져요. 극 주변부는 나쁘지 않지만 450mm 구간보다는 소프트해지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딱히 더 좋아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접 촬영의 경우 최대 접사 배율은 470mm 구간에서 1:6, 그러니까 약 0.17배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접 화질은 최대 개방부터 상당히 괜찮고요. 조리개를 한 스톱 정도 조이면 더 좋아집니다. 사실 이런 컨셉의 렌즈로 근접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근접 촬영 능력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광각단보다는 망원단에서의 선예도가 돋보이는 렌즈였고요. 실제로 이 렌즈로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렌즈의 사용 목적상 최대 망원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600mm에서 좋은 선예도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00mm 광각에서도 600mm보다 좀 떨어질 뿐이지 충분한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에 약 4430만 화소의 S1R2로 촬영을 했거든요. 이 촬영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크롭을 한다 했을 때도 충분한 디테일이 확보됐고요. 초속을 올리기 위해 ISO 값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와 이 렌즈가 조합돼서 뽑아주는 이미지의 샤프니스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을 끄고 보면 600mm, 450mm, 300mm 모두 약간의 핀쿠션 왜곡이 있지만 크게 심하지 않고요. 특이한 점은 실제 촬영을 할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테스트 차트를 찍어 보니까 600mm 구간에서 좌우로 아주 살짝이지만 압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조금 홀쭉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네팅의 경우에는 300mm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600mm 최대 개방에서는 꽤 나타나지만 조리개를 한 스톱만 조여도 다 사라집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는 화면 녹화를 했을 때 포커스 퍼포먼스가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직접 LCD를 촬영해서 포커스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보시다시피 S1R2와 함께한 렌즈의 포커스 속도는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에는 300mm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600mm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보이고요. MF로 놓고 최대 망원인 600mm에서 초점을 맞춘 후 300mm로 줌을 빼보면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렌즈가 퍼포컬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축상 수차는 최대 개방에서 보면 가까운 곳은 청록색, 먼 곳은 적색의 색수차가 살짝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진 않고요. 조리개를 한 스톱만 조여도 거의 다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축상 수차 억제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빗방울의 테두리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색수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요. 13개의 조리개날이 가진 덕분에 최대 개방에서는 물론 조리개를 꽤나 조여도 원형의 예쁜 형태를 잘 유지해 주더라고요. 주변부에는 빗방울이 레몬 형태로 찌그러지거나 잘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고요. F8 정도까지 조리개를 조이면 찌그러지는 모양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망원 렌즈에서 배경 흐림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만 특히나 600mm의 F4 이 얕은 심도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도 복잡한 나뭇가지, 풀숲 같은 전경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덕분에 메인 피사체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빼고 플레어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장망원 렌즈로 플레어를 담기는 어차피 쉽지 않을 거긴 한데 어쨌든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그마 렌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스트 억제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네요. 이 테스트가 진짜 억지로 플레어를 띄워서 형태를 살펴보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서 이 정도면 실사용에선 정말로 플레어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빛갈림의 경우 딱히 예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F16 정도에서 빛갈림을 만들어 쓸 수 있겠지만 예쁜 빛갈림을 활용한 연출을 하기에 적합한 렌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리개 4의 600mm 단렌즈는 예전에 스포츠 촬영 같은 거 할 때 제가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렌즈가 뿜어졌던 엄청난 배경 압축과 미친 듯한 배경 분리 이런 건 정말 600mm 단렌즈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효과죠. 요번에 새나 야생동물을 찍어보니까 역시나 스포츠랑 비슷하더라고요. 운동선수나 동물들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최소 2000분의 1 많게는 4000분의 1 정도의 셔터 속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ISO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문용 망원 렌즈들의 최대 망원 조리개가 f6.3 정도 되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1과 3분의 1 스톱 정도의 광량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이미지 퀄리티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600mm 단렌즈의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너무나도 비싼 가격과 제한적인 활용도는 일반적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돼요. 진짜 딱 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렌즈죠. 그야말로 쓰는 사람만 쓰는 렌즈였습니다. 그런데 시그마에서 300에서 600mm의 줌 범위를 가진 줌 렌즈를 f4의 고정 조리개로 출시를 했어요. 이게 배경 압축과 배경 분리와 더 많은 수광량을 확보한 채로 줌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mm f4 단렌즈에 비해서 과도하게 더 커지거나 무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커지고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리고 렌즈의 선예도 렌더링 충분히 좋고요. 디자인과 만듦새 역시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격이 진짜 깡패예요. 제가 아직 한국 가격은 모르지만 해외 가격을 보면은 6,000달러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소니 600mm f4 단렌즈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6,000달러짜리 렌즈의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새 촬영이나 야생동물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포츠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가성비 렌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나 야생동물 촬영을 즐기시는 하이 아마추어 분들 있죠? 탐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입문용 망원 줌 렌즈를 쓰시다가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 딱히 넘어갈 만한 렌즈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렌즈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면 이런 렌즈는 주로 빠른 연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렌즈가 E 마운트랑 L 마운트로만 나왔어요. 소니의 경우에는 서드파티 렌즈 활용할 때 15연사로 연사 제한이 되고요. 텔레컨버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L 마운트의 경우에는 텔레컨버터의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애초에 연사 제한도 없고요. 근데 애초에 빠른 연사가 되는 카메라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번에 파나소닉 S1R2로 촬영을 했지만 이 카메라의 낮은 연사 속도가 주는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재미있는 점이라면 현재 이 렌즈를 가장 100%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니콘이라는 점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니콘 유저라면 E마운트 300, 600 렌즈를 구입하시고 메가뎁 어댑터를 연결하시면은 니콘의 Z8 같은 바디에서 20연사를 풀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AF도 잘 작동한다네요. 게다가 소니 300, 600 렌즈를 구입하시고 소니 텔레컨버터를 끼우시고 거기에 메가뎁을 끼우시면은 텔레컨버터도 니콘 Z 바디에서는 잘 작동한다고 해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해주세요. 아무튼 바디가 문제지 렌즈 자체의 단점은 없는 렌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현재로선 경쟁할 수 있는 렌즈가 없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렌즈를 시그마에서 출시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류의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시그마 300, 600mm f4 DG OS 스포츠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